예,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거하고 고급 필터를 해봤었어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부분합하고 그 다음에 정렬에 관한 거로 공부할 겁니다. 용어들이 낯설어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것도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절차가 있으니까 잘 메모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렬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rt라고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오름 차순이 있고 내림 차순이 있어요. 오름 차순은 0에서부터 9까지 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히읗. 그런데 이제 문제는 A에서부터 Z까지 이렇게 가고, 예. 내림 차순은 거꾸로 역순으로 하는 게 내림 차순이죠. 근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분류라는 이름으로 이동평균, 스탠드, 벽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동의 평균 개수가 어떻게 되고, 스탠드의 평균과 개수가 어떻게 되고, 벽걸이의 평균과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은 이응이고 스탠드는 시옷이고 벽걸이 비읍이니까 이건 내림차순이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1작업에 있는 거를 제3작업 시트에다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제1작업에 있었던 요거 있었죠. 제품 코드부터 가격까지 얘들을 컨트롤 C, 제3작업에 B에 두 번째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열 너비를 먼저 붙이시고, 열의 너비가 벌어졌으니까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1작업에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 데이터 영역. 제1작업에서 원 데이터 영역을 컨트롤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C, 제3작업에 B2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붙여넣기 옵션들이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들이 있는데 이 붙여넣기 옵션들 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누르지 마시고 그 화살표 누르시면 화살표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시면은 요 메뉴가 뜨니까 누르셔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옆에는 화살표에 갖다 대시면 붙여넣기 옵션들이 여러 개가 뜨는데 그게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있어요.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여라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그냥 바로 한 번에 해결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차피 우리 순위는 계산하는 거 아니죠. 순위는 계산하는 거 아닌데 순위가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격까지만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데이터죠. H의 11번째까지, 12번째까지를 컨트롤 C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 시트에 가서 B2에다 놓고 우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고 열너비를 선택해서 먼저 붙여주고, 얘를 열너비를 먼저 붙여주고 컨트롤 V 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클릭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는 화살표에 갖다 대시면
옵션들이 여러 개 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게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면 그냥 바로 한 방에 해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답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상관없이 그대로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긴 한 거예요. 예. 항상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항상 문제가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이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부분합 이 출력 형태 아래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렬한 결과를 보시면 분류를 기준으로 부분합이 된 거예요. 분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동이 스탠드 제품이 어쩌고 벽걸이 제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한 오른쪽에 가격이 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동 분류가 두 가지가 있고 스탠드 제품이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몇 가지가 있고 금액의 평균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그 분류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가지고 정렬하라는 뜻이거든요. 문제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분류라는 곳에 가서 분류라는 곳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D라고 하는 데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이 동네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요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메뉴 탭이 있어요. 데이터 메뉴. 우리 필터 하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에 기억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억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에서 히읗은 오름차순 정렬이고 아까 이동,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내림차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읗에서 기억을 누르시면 이동이 위에 스탠드가 두 번째 벽걸이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름차순하면 벽걸이가 올라가고 이동이 내려가겠지만 이동이 첫 번째, 스탠드가 세 번째, 벽걸이가 두 번째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름차순 단위고 내림차순 단위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야 되기도 해요. 정렬이라는 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름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강감찬 씨가 먼저 나오고 홍길동 씨가 뒤에 나오는데 난 홍길동 씨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감찬 씨가 뒤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강감찬은 두 번째로 오면 좋겠다. 즉 순서를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가시냐면 요 정렬이라는데 정렬. 이게 사용자 정의 정렬이에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데를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를 또 물어보는데 이거를 내가 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행히도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림차순 하면 되니까 이대로 일단 해주시고요. 정렬까지 다 하셨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부분합을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요. 정렬과 부분합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제3작업에 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분합이 나왔다 그러면 아 정렬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합을 명령이 나오면 정렬 작업을 먼저 반드시 해야만이 다음에 부분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분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분적인
합계 계산 작업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 작업이에요. 그룹별 계산. 그러니까 부분합이니까 말 그대로 뭐 부분적인 뭐 계산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룹 계산이에요. 그룹 계산.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눠야되니까 뭐를 그룹으로 나눈 거냐 이거예요. 이동이라고 하는 분류가 몇 가지가 있고 스탠드 제품이 몇 가지가 있고 벽걸이 제품 몇 가지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놔야 돼. 분류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이동 제품이 몇 개가 있고 합계가 어떻게 되고 평균이 어떻게 되고 개수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것은 그룹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정렬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명령을 들어가야만 돼요.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해봤는데 자, 그럼 한번 먼저 볼게요. 부분합을 계산하는데 제품명의 개수를 먼저 계산하는 건지 제품명의 개수가 나중에 계산되는 거죠. 여기 제품별, 분류별 개수가 밑에 깔리고 제품별 평균이 위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동 제품의 개수도 계산해야 되고 이동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평균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순서를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순서. 자, 그러면 엑셀 작업에 들어가서요. 보자고요. 일단 분류란 동네에다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거나 아니면 요 D라는 항목을 클릭하는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뜻이지 저처럼 블럭을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거지. 자, 요 동네에다 놓으시고요. 요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상단에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메뉴 맨 오른쪽에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대화 상자가. 자, 중요한 거 볼게요. 그룹화 항목이 뭐죠? 엑셀은 그룹화 항목이 뭐냐 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부터 알려줘요. 근데 우리 제품 코드가 아니죠.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은 분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평균값, 가격에 대한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한 개수, 분류 제품에 대한 개수를 계산하는 건데 먼저 계산하는 게 개수 제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하면 되죠. 가격 단위가 아니라 제품명에 대한 아까 여기 보니까 제품명에 대한 개수라고 써 있으니까 엑셀은 무조건 자동으로 제일 끝에 있는 가격을 선택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품명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개수다라는 거죠. 제품명에 대한 개수다 이거죠. 엑셀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부분합 명령을 걸면 무조건 맨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었잖아요. 이걸 한번 바꿔줘야 되고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계 계산할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개수? 제품명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개수를 구할 항목이 뭐냐 봤더니 가격에 대한 개수가 아니라 제품명에 대한 개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명에 대한 개수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은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것도 저 끝에 있는 뒤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합계를 계산할 거냐고 물어봐 주는데 친절하게도 우리는 그건 아니다.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줘야 되고 저 끝에 있었던 가격이 아니라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로 바꿔줘야 되고 확인. 그럼 이렇게 이동 제품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2가지, 3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부분합 작업할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은 이유는 얘네들을 항목을 가지고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블럭을 잡았는데, 본의 아니게 저처럼 따라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부분합에 들어갔더니 항목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가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분합 한번 더 합니다. 부분합 한번 더하기 들어갔더니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놓은 건 맞고요. 개수가 아니라 평균을 바꿀 거고요. 이때 제품명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저의 뒤에 있는 가격에 대한 평균으로 바꿀 건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이대로 확인 누르시면 난리 나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아까 계산하던 제품명의 개수가 사라지고 가격에 대한 평균으로 새로운 값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제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제품명이 아니라 가격으로 바꿀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이후로부터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애를 해제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까 계산했던 제품에 대한 개수가 나오고 나서 가격에 대한 평균이 추가적으로 계산이 돼요.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합을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이후로부터 부분합을 추가적으로 작업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버리면 기존에 작업한 부분합 계산이 사라진다 하는 거. 근데 이게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답이 나오면 이상이 없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덜컹하고 겁부터 나거든요. 그럴 때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라는 게 있어요. 모두 제거. 그러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와요. 부분합하기 전 상태로. 그럼 처음부터 부분합에 가서 개수로 바꿔주고 가격이 아니라 분류 제품명에 대한 거로 개수를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제품명이 아니라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개수가 나오고 위에 평균이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문제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출력 형태처럼, 이 출력 형태처럼 반드시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좀 약간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우리 문제지랑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얘랑 이 결과랑 차이가 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출력하라,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고 우리 엑셀 화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차이를 한번 보면은요. 이쪽에 이쪽에 왼쪽에 뭔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왼쪽에 1, 2, 3, 4라는 게 생겼죠. 그렇죠. 이 뜻을 좀 설명드릴게요. 왼쪽에는 1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4번 누르면 다 나올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전체적인 개수와 평균을 최종적인 결과만 보는 거고요. 이 그룹을 누르면 분류별로 나눠진 거. 이동 제품, 스탠드 제품, 벽걸이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3단계를 누르면 처음에 개수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평균값도 나오고 4번 누르면 이제 개별적인 요소까지 다 나오고 왼쪽에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데 빼기 누르면 더하기로 바뀌어요. 빼기를 누르면 더하기로 바뀌는데 빼기라는 건 펼쳐졌다는 뜻이고요. 빼기를 누르면 더하기로 바뀌는데 더하기로 바뀌면 오므라졌다는 뜻이고 더하기를 누르면 빼기로 바뀌면서 펼쳐져요. 그래서 4단계를 누르면 다 펼쳐진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윤곽, 윤곽.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윤곽, 여기 윤곽, 1, 2, 3, 4단계라는 윤곽이라는 거를 지우라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지워볼게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는 거 있어요. 그룹 해제.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라고 있고요. 개요 지우기. 그럼 왼쪽에 1, 2, 3, 4가 사라졌죠. 그렇죠?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가면 개요 지우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르시면 왼쪽에 A, B, C, D 왼쪽에 1, 2, 3, 4가 있었어요. 아까요? 그게 사라져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윤곽을 지우라는 얘기인데 윤곽. 여기 보면 윤곽을 지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메뉴판 어디 가냐면 그룹 해제. 그룹 해제 가서 윤곽 지우기를 누르면 그룹 해제 가서 윤곽 개요 지우기죠. 개요 지우기. 개요 지우기라는 걸 누르면은 이상 없이 다 해결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요 중에서 1그룹서부터 4그룹까지 나와요. 근데 1그룹이라는 건 뭐다? 이거는 이제 4그룹은 개별적인 요소까지 표현이 되는 거고 1그룹에서는 뭐가 표현됐냐면은 아까 개수와 평균만 이제 개수와 평균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2그룹, 3그룹 아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2번 했잖아요. 부분합을 2번 했기 때문에 부분합을 한 번 하면 1, 2, 3그룹까지만 나왔는데 부분합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그룹까지 나왔고요. 부분합을 한 번 더 하면 5그룹까지 나와요. 어느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제품명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결과만 보여줘. 결과만 보여주고 부분합을 처리하라고 해요. 아까 우리는 여기에 개수와 평균을 구하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정렬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험에서는 아래 출력 형태를 보고 부분합 및 정렬 및 부분합을 처리하시오라고 끝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요 상태로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 이동 개수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평균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아하 개수를 먼저 부분합을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부분합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죠.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정렬과 부분합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데이터 순서와 다르게 섞인다. 그렇죠. 원래 데이터는 1, 2, 3, 4, 5, 6, 7, 8이었는데 정렬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분합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부분합은 정렬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별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합에는 죄가 없어요. 정렬이 문제지.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데이터가 뭐냐, 이거 원래 데이터가.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서부터 현 시점까지 시간별 판매된 판매 데이터냐? 그러면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금액별로 정렬을 하다 보면 많은 금액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먼저 올 수도 보면 날짜와 시간이 뒤섞여 버리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원래 데이터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 그런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예, 우리 다음 문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얘도 정렬 및 부분합이네. 여러분 나눠드린 문제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고 한 장 넘기면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 나왔고 3작업이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똑같이 정렬 및 부분합인데 그리고 이번엔 다 정렬 및 부분합 문제만 나왔네 여기는. 다른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은데 예.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3작업에다 붙여넣기를 하고 나서 나름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로 작업을 하시면 지금은 데이터가 8개예요, 이게요. 8개인데 8개가 아니라 만약에 한 8,000개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8,000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차계보를 작성했다 그러면 주유를 한 건지 아니면 엔진 오일 교체한 건지 세차를 한 건지 아니면 범칙금을 과태료 납부한 건지 뭐 이런 것대로 부분합을 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주차비를 얼마나 냈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몇 번 교체했고 세차를 얼마나 했고 주유를 얼마나 했고라든지 이런 거를 그룹별로 정렬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재밌는 거지. 이 데이터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엑셀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 헌혈 증서를 가지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드렸던 이유는 자기 데이터를 갖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기능이 없을까 저런 기능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다 있을 텐데 없어서 못하는 건지 내가 못 찾아서 못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혹시 이런 기능이 없을까 막 찾다가 그런 기능이 나오게 되면 아주 재밌어요. 엑셀이.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고 제일 재미없는 게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재미없죠. 자, 그 다음 차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차트요. 예, 말씀하세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있잖아요. 이런 건 파란 얘기는 없는데. 아, 평균이 파란색이고 개수가 파란색으로 나온 거야? 네, 그리고 위에도 무슨 저는 파란색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까만데. 근데 그런 거 하란 얘기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 이게 파란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가요? 네. 잠깐만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다 검정이에요. 그거 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여기를 보면 팬들한테 파란색.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소비 전력이 2 이하인 경우 있었잖아요. 2 이하, 2.1 이하인 경우. 그게 어디냐면은요. 조건부사식일 거예요. 여기. 제1작업에 1작업의 출력 형태 밑으로 내려가면 1작업에 1작업인가? 아니다. 제1작업 데이터 입력하는 것 중에
7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이거든요.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인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파랗게 나오라고 한 거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 제일 끝에 문제. 항상 보면 왜 파란색이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인 경우에 행 전체에 대하여 파랗게 굵게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적용이 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안 가서 숙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주신 거기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이동 평균과 이동 개수가 나온 자리 보면 가격의 평균하고 제품명의 개수는 나왔는데 브랜드나 냉방능력 소비 전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비 전력이 0이란 뜻이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10 이하가 되죠. 비어 있으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줄이 파랗게 진하게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 1작업 문제일 뿐이지. 1작업 문제일 뿐이지. 1작업에서는 여기 소비 전력이 2.10 이하가 파란색으로 나오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를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소비 전력이 비어 있으니까 엑셀은 비어 있으면 0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0이니까 2.10 이하가 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줄 전체가 파랗게 진하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고 나서 붙일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연러비를 먼저 붙이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고 우리 앞에 선생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3이 나오고 여긴 8이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벽걸이 개수는 제품명에 나와야 되고 전체 개수도 마찬가지 제품명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나왔다는 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소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 부분합에 가서 개수를 구했는데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고 하긴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문제는 가격도 선택을 해 놓은 거야. 엑셀은 기본적으로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이 선택돼 있다 그랬죠. 얘를 해제해야 되는데 안 하고 확인을 누르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 것 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계산할 때는 여기는 뺐단 말이에요. 여기는 있으니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니까는 여긴 평균이 나왔는데 여긴 평균이 당연히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얘를 치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치우세요. 이렇게 제출해서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3이라고 아까 답이 나온 거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걸려 있어요. 키보드로 3 쓴 건 아니거든요. subtotal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subtotal. 그룹별 계산한다는 명령이 들어가서 답이 나온 것 뿐인데 이거를 우리가 키보드로 subtotal이라고 명령을 집어넣으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 상단의 메뉴판에서 클릭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 뿐이죠. 여기 답이 나온 이유는 아까 부분합에서 해제를 못해서 그런 것 뿐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작업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작업. 그래프가 100점짜리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가 10가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가지를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보면은요. 이 그래프 작업 문제인데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한글 관련 자격증 시험에 차트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거는 엑셀에만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오고 한글 관련 자격증 시험에도 그래프가 나와요. 워드 프로스 자격증에도 나오고 컴활 자격증도 나오고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ITQ 한글에도 다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래프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프 작업이 중요하니까 시험마다 낸다는 얘기죠. 빠짐없이. 그럼 그래프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프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냉방 능력 숫자도 있고 소비 전력도 있고 가격도 있고 뭐 순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숫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숫자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스탠드 제품과 벽걸이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뭐가 지금 비교가 되냐면은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이렇게 가격하고 냉방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막대 그래프는 가격이고요. 빨갛게 꺾은 선 그래프는 냉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냉방 능력이 높은 게 가격도 비싼 건지 여기 위니스타워라는 제품은 냉방 능력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시원바람은 냉방 능력이 높은 대신에 가격도 비싸다는 건 알 수가 있고 시원캐리어는 냉방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도 낮아요. 그렇죠? 이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미는 뭐냐면 숫자의 값을 높이나 너비 또는 크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를 숫자로 표현해주면 사람이 시각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숫자의 값을 크기 등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차트란 그래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월 달에 얼마를 팔았고 작년 2월 달에 얼마를 팔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1월 달하고 올해 1월 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숫자를 보여주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보여주면 올해가 작년보다 판매 금액이 많네, 판매 건수가 적네라고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보기 좋다는 얘기죠. 예. 자,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일단 우리 문제지를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 냉방 능력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차트 요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격하고 냉방 능력에 대해서 여기 지금 시원바람서부터 위터스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원래 데이터가 지금 제품명이 있죠. 제품명하고 그 다음에 냉방 능력하고 요 가격 한꺼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자, 블럭을 잡는 방법 해볼게요. 먼저 제품명. 우리 문제지를 잘 보시면 스탠드 제품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만 하는 거죠. 스탠드하고 벽걸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품명 중에서 스탠드, 무빙 에어컨 빼고 시원 캐리어,
그 다음에 잠깐만, 스탠드 및 벽걸이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스탠드하고 스탠드, 벽걸이, 벽걸이 여기까지네.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동은 아니죠.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시원 캐리어, 위니스타워, 워터스 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가 이게 스탠드하고 벽걸이 제품이죠. 그렇죠? 이 이동식 제품은 빼라는 얘기죠. 그렇죠? 블럭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걸 블럭을 이렇게 다 잡고 나서 얘를 여기서 이만큼 다 잡아가지고 차트로 바꾸고 나서 이동식 제품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하나, 둘, 셋 이동은 건너뛰어야 되니까 왼쪽 끝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원 캐리어, 위니스타워,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 워터스 윌 이렇게, 그러니까 스탠드와 벽걸이만 블럭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빙 에어컨은 빠지고 인디 캠핑콘 이것도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냉방 능력도 똑같이 위에 3개 하나 건너뛰고 연속으로 4개 밑에 거 하나 건너뛰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3개 하나 건너뛰고 연속으로 4개 이렇게. 그럼 블럭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블럭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잡히네. 그냥 없어질 것 한 번 더 볼게요. 블럭은 다 잡으셨어요? 자, 지금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작업의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하라고 돼 있는데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형하고 보조촉으로 지정하는 건 나중 문제인데 이제 뭐와 뭐를 갖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목을 봐야 돼. 제목. 스탠드 및 벽걸이 제품에 대한 거를만 가지고 비교하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원 바람부터 위너스 윌까지 나와 있죠. 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스탠드 제품과 벽걸이 제품만 돼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가격이 막대 그래프로 돼 있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 냉방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업무라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게 8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씩 블럭 잡는 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8개가 아니라 한 8,000개인데 앞쪽에 몇 개, 중간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일일이 다 블럭 잡으려면 그것도 짜증스럽죠. 그렇죠?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 몇 개 안 되는 걸 갖고 연습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항상 항목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가 부분합을 구한다, 정렬을 할다 그럴 때는 이제 이 항목 안에다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 하는데 차트에서는 제품명이 2개, 하나 건너뛰고 4개 연속, 그 다음에 냉방 능력도 위에서부터 3개, 하나 건너뛰고 4개, 가격도 3개, 하나 건너뛰고 4개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을 때 컨트롤 키를 잡느냐, 뭐를 누르고 잡느냐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차트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죠. 얘를 이제 차트로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보실래요? 삽입이라는 메뉴. 저 상단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메뉴 2번째 있잖아요. 홈 옆에. 그 누르시면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차트.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처음에 나온 거 추천 차트 옆에 있는 게 이제 막대 그래프고요. 무슨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차트 옆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차트 오른쪽에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얘 눌러보면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차트가 모든 차트가 딱 있어요. 이렇게. 추천 차트 옆에 보면 모든 차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세로 막대형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라 그랬죠.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요거. 추천 차트 옆에 보시면 가로 또는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그 화살표 누르시면은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출력 형태에 있는 항목, 제목 및 항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얘를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얘를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제4작업 시트로 넘겨야 돼요. 제4작업 시트로. 근데 우리 제4작업 시트 안 만들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워크시트고요. 여기는 워크시트고 여기는 워크시트잖아요. 여기는 차트예요. 차트. 자, 워크시트를 클릭하면은요. 상단에 도움말까지 나와요. 보기 도움말까지 나오고요. 이 차트를 클릭하면 저 상단에 차트 메뉴가 별도로 2개가 더 뜹니다. 이 차트 제목하고 차트 주황색 그래프가 보이는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은요. 저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그룹이 뜨면서 차트 디자인, 서식하고 이렇게 차트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떠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 한글이든 간에 요즘은 내가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 도형과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뜨고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차트를 만든다라는 건 블록을 설정해서 기본적인 차트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여기가 아니라 제1작업에 있는 여기에 이제 제1작업 시트 여기에다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다 결과를 두면 안 되고 여기 출력된 이거를 여기다 두지 말고 차트 이동을 해서 새로운 차트 시트로, 이건 차트 시트예요. 차트 시트. 아까 우리 봤던 거는 워크시트고요. 워크시트고 얘는 차트 시트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옆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차트만을 처리하는 시트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1작업으로 고치고 위치는 3작업 뒤에다가 4작업 위치를 그대로 옮겨 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이 우리 문제지에 보면 제목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제목을 고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 차트 제목 보이시죠? 이거를 거기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놓고 차트 제목을 수정 작업해서 고쳐 놓으셔야 돼요. 차트 제목이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 이렇게 되어 있나? 스탠드 및 벽걸이 에어컨 비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고치래요. 이것도 순서대로 하시면 돼. 순서대로. 먼저 한번 볼게요. 차트 종류는 했어요. 그렇죠?
데이터 범위는 1작업에 있는 시트를 갖고 작업을 했고 새로운 시트로 차트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중요한 거는 제3작업 시트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1작업에서 했기 때문에 1작업 왼쪽에 생기거든요. 이거를 제3작업 뒤로 이동을 시키고 4작업으로 고치는 건 나중에 고쳐도 되고 먼저 고치고 옮겨도 되고 상관없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볼 겁니다.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이라는 거로 선택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영역 말고 주변에 색깔이 이렇게 하늘 색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인데 요 상단에 보면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고 서식이 있는데 차트 디자인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1번은 스타일 1번, 여기 스타일 3번이죠? 스타일 3번 이렇게 하래요. 정정. 레이아웃 3번이죠? 여기 정정. 여기. 빠른 레이아웃에 보면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요 스타일 첫 번째 거 1번 이렇게 하래요. 빠른 레이아웃에 있는 1번, 2번, 3번 세 번째 거로 바꿔주고 차트 스타일에 있는 첫 번째 게 1번이니까 1번 눌러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질감의 파랑 박엽지라는 거를 줘야 되고 글꼴도 바꿔야 되고 채우기 영역을 흰색 배경일로 바꾸고 이제 여기 이걸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 갖다 대시면 여기는 차트 제목이었죠? 여긴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여긴 제목이고요. 이 차트가 보이는 전체 영역 보이시죠? 전체 영역은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보이죠? 왼쪽에 몇 와트 하는데 보이는데 여기는 갑축이라 그래요. 갑축. 이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갑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원발은 글자가 보이죠? 글자가 보이는데 항목축이라 그래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이고 숫자가 져 있으면 갑축이고 글자가 있으면 항목축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냉방 능력이고 주황색이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열? 냉방 능력 계열, 가격 계열. 그리고 이 실제 차트가 보이는 뒤에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눈금선. 여기 주 눈금선하고 보이는 데가 있는데 실제 이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이 있는 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림 영역. 그래서 문제지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하시죠? 그 영역 서식을 하라고 했는데 차트 영역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차트 영역이 여기가 차트 영역이죠? 제목 옆에 있는데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오른쪽 누르면 차트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생겨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가 2007에서 2010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매번 밥 먹다가 빵이 나오면 빵도 먹으면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차피 밥 먹는 거나 빵 먹는 거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뿐이지 뭐. 구조가 바뀌어서. 예. 자, 이 전체 직사각형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를 우리는 차트라고 부르고 차트 상단 중앙에 있는 거를 차트 제목이라고 하고
이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영역, 거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이제 막대 그래프든 무슨 그래프든 색깔별로 그래프 막대가 보이는데 그 실제 뒷배경으로 보이는 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숫자가 보이는 데를 갑축이라고 하고 밑에 글자가 보이는 데를 항목축이라고 하는데 얘가 세로 막대로 나오다 보니까 갑축이 세로로 보이는 거고요. 가로 막대로 보이게 되면 갑축이 가로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또 요구하는 게 있냐면은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회 채우기 효과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 차트 영역이 여기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서식에 가면 홈에 가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말하는 게 11포인트로 하라 그러면 이게 차트 영역을 11포인트로 한 거예요. 글꼴을 여기서 하라는 대로 굴림이라고 하라 그랬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데 가서 이거를 굴림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글꼴이 다른 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굴림이라는 거를 선택하시고 11로 고치셔도 되고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꾸미셔도 되고요. 일단은 굴림 11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글꼴을 바꿔볼 건데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이 노트북에 글꼴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글꼴 목록을 선택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요. 시험장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클릭하면 바로 글꼴 목록이 뜰 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트 영역을 클릭했잖아요. 클릭하고 홈에 가서 홈에 가면 글꼴하고 크기하고 뭐 가가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걸 선택하고 고쳐주시면 돼요. 문제지은 맑은 보딩으로 돼 있어요? 네. 아니 여기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에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요? 네. 영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말 나옵니다. 이 영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요. 한참 들어가요. 예. 이거는 이제 HY니까 더 내려가야 돼요. 거기 보이죠? 굴림. 그렇죠. 11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 가서 제가 이렇게 굴림을 선택하려고 이제 클릭하면은요. 이 글꼴이 과거 버전에서는 아주 예전에는 우리말이 먼저 나왔었는데 언제서부턴가 영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영문이 우선 나오고 그 밑에 한글이 나오는데 A, B, C, D, Z 밑으로 내려가야 거기에 이제 가나다 순에 의해서 굴림이니 궁선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예. 짜증나. 계속 멈춰 있네.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요. 채우기 요구를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메뉴가 이 그림 영역은 아까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로 하고 그림 영역은 아까 실제 차트가 나온 뒷배경이라 그랬죠. 하얗게 보이는 영역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흰색 배경 1로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야 글꼴이 왜 안 나오냐. 글꼴이 하도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 목록 화면이 멈춰버렸네. 엑셀아 좀 봐주라. 글꼴은 일단 생략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또 눌러서 또 그냥 멈춰버리면 애먹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상단의 엑셀 메뉴상에 보면 요게 홈이라는 메뉴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통이 있죠. 그 양동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요원을 해야 얘가 화면이 뜨지? 자, 지금 차트 영역에 가서 그 가가 옆에 보시면 채우기 3개 있는데 여기는 채우기 3개 가서 다른 3개 가면 여기는 색깔을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질감 파랑 박엽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깁니다. 오른쪽에 생기고 여기 차트 옵션에 페인트 통이 보이고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여기 보면은 단색 채우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말이 나와요. 단색 칠하는 거는 단색으로 칠한다는 거예요. 단색. 색깔로 칠한다는 건데 아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감 파랑 박엽지라는 거 질감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질감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질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감에 눌러보시면 처음 게 파피루스, 세 번째가 데님, 물고기 화석도 보이고요. 녹색 대리석도 보이고요. 흰색 대리석도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꽃다발도 보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꽃다발인데 약간 뭉개진 것 같은데 파란 박엽지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 이렇게 파란 박엽지로 바뀌어요.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그림 영역이라고 보이시죠? 실제 차트가 보이는 뒷배경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보이는데 이때 단색 채우기를 할 거예요. 단색 채우기. 그 색깔에 가서 요 페인트통 화살표 눌러서 처음에 있는 게 흰색 배경 1일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 여기에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 그러니까 제목하고 왼쪽에 있는 갑축하고 아래쪽에 있는 항목축하고 제외한 거기는 파랑 박엽지가 나오고 차트가 나오는 뒷배경은 흰색으로 바뀐 거죠. 흰색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클릭하고 질감 채우기로 가서 질감을 이거 파랑 박엽지가 이거지.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색깔이 흰색이고 이거고 이렇게. 자, 시간 안에 다 못하면은요, 제가 집에 가서 추가적인 것만 더 보충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오늘 중으로 작업해서 알려드리겠지만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 차트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글꼴, 굴림, 굵기 20,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 이 제목에다 클릭하고요. 홈에 가서 글꼴 바꿔주시고 여기 글꼴의 크기를 커져라 해서 20으로 바꾸시면 돼요. 20으로.
굴림. 제가 글꼴은 안 건드렸어요. 컴퓨터 또 계속 멈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0으로 바꿔주고,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 페인트통이 있어요. 그 페인트통에 가서 흰색. 테두리를 누르라고 했어요. 테두리. 이거 잘 보셔야 테두리. 테두리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만 칠해져 있지 테두리 선은 안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도 있고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에 가시면 도형 윤곽선에 가서 자동이나 검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둘러질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질 겁니다. 어떤 거는 홈에 가서 하고 글꼴이나 크기나 이런 거는 홈에서 하고 색깔이나 이건 또 서식에 가서 별도로 또 꾸며줘야 돼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테두리 선을 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제 6번까지는 이제 나름 정리가 됐는데 아직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을 못했어요. 테두리? 여기 클릭했죠? 글자 제목을 클릭했죠? 그럼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이 있고 차트 디자인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서식. 그 서식에 가시면 도형 윤곽선이라는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없었는데 이렇게 없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을 클릭하시면 예, 겉테두리가 이렇게 세워져요. 생겨요. 이제 시험에 간혹 이것도 나와요.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아래를 넣어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밑으로 생기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게 되면 뭐 손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까는 우리가 흰색으로 채웠죠. 흰색으로요. 흰색으로 칠한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한번 해볼게요. 다 못 나가더라도 냉방 능력이 어딘가 보세요. 냉방 능력. 냉방 능력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밑에 파란색 차트 선택 계열 선택되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냉방 능력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녹색은 주황색은 가격이고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파란색이 선택이 돼야 얘를 어떻게 하라고 할 거거든요. 얘가 크기 양이 숫자가 작아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트 디자인 서식에 오시면 여기 제목을 클릭하면 위에 차트 제목이라고 보여요. 여기 가서 가격을 선택하면 가격이 밑에 가격이 아니라 냉방 능력이니까 이거를 냉방 능력으로 바꿔주면은 파란색 계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파란색 계열이. 여기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서식에 가시면 계열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계열을 선택하는 기능. 이 차트 자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차트 관련된 메뉴가 위에 뜬다 그랬죠? 거기 가서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그룹이 있고 도형을 삽입할 건지 도형 스타일을 꾸밀 건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현재 선택 영역에 차트 제목을 선택할 건지 뭐를 선택할지 하는데 원래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선택이 됐다고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냉방 능력이라는 이 파란색이 마우스를 클릭이 돼도 선택이 되는데 너무 작으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 가서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해보셨어요? 선택이 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꾸래요. 이렇게.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렇게 꺾은 선 있잖아요. 꺾은 선처럼 바꾸래요. 바꾸는 거는요, 일단은 파란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냉방력을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오면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예요.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죠, 여기 있는 꺾은 선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밑에 혼합에 있는 냉방 능력 영역을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차트 종류를 요거 네 번째 꺾은 선형의 네 번째를 선택해주고 보조축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얘가 빨갛게 보이니까 뭐 여기 문제지에서 빨갛게 하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만은 일단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파란색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문제지 빨갛게 보이는 요거를 선택하는 요령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클릭하면 되지만 이게 너무 작아서 안 클릭이 안 될 때는 요 서식, 차트 도구 서식에 있는 여기 서식에 가서 왼쪽에 있는 계열을 냉방 능력이라는 계열을 클릭하면 밑에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 디자인 메뉴에 오셔가지고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건데 이때 왼쪽에 있는 큰 메뉴상에 있는 꺾은 선이 아니라 여기 밑에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냉방 능력 계열에 대해서 꺾은 선의 네 번째 거. 꺾은 선 문제가 나면 반드시 네 번째 것만 요구합니다. 표식. 근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보조축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블럭은 지정되는데 숫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여기 가서 여기에서 요거를 바꿔주고 나타났잖아요. 그랬죠? 보조축을 해줘야 돼요. 예.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파란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선택이 잘 안 될 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식에 와서 여기 와서 잠깐 서식에 들어갈 때 뭐가 떴을 때 여기가 그 다음에 선택. 여기에서 냉방 능력 계열을 선택하는. 여기가 뜨나요? 그게 떠요. 이거를 얘를 클릭하면 제목을 선택했다고 뜨고 여기는 그림 영역이고 여기는 차트 영역이고 얘는 무슨 계열이라고 뜨는데 요거는 선택이 힘드니까 여기서 고른다는 얘기지. 고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를 요거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여기서 컴퓨터 네 번째 거 보조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조축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10분 정도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 또 이제 뒷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거 하셔야 될 테니까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조축.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가격은 이 가격이 뭐야? 왼쪽에 있는 게 가격이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은 100만 원이니 9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냉방 능력은 어때요? 냉방 능력은 6,900, 6,500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7자리, 6자리 숫자인데 냉방 능력은 커봤자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900이라는 숫자하고 100만이라는 숫자를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계열로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자, 얘를 아까 우리 보조축으로 안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자, 보세요. 얘를 보조축으로 안 넘기면은요. 이렇게 돼요. 밑에 보세요. 밑에. 냉방 능력이 밑에 깔려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 주황색은 100만까지 갔기 때문에 저 숫자가 100만이고 냉방 능력은 끽해봤자 6,900,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냉방 능력이란 숫자를 보조축 다른 축에다 별도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주황색은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냉방 능력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별도로 봐라 하는 식으로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 그래요. 각 계열의 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때 보여주는 값의 크기를 달리 보여줘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보면은 일반 사원들은 인원수가 많은 대신에 부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은 인원수가 적은 대신에 평균 급여액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때 보여주는 거를 이중축 혼합형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엑셀 문제에서 그래프를 출력하라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막대 그래프로 보여라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중축 혼합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어서 못한 게 몇 개 남았는데요. 그거는요, 제가 집에 가서 나머지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해놓고 이제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럼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못했던 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글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좀 글꼴이 많이 설치된 바람에 글꼴이 잘 안 나왔는데, 그건 뭐 글꼴은 제목을 선택하고 홈이란 메뉴에 와서 글꼴 목록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글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막대 그래프 부분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 부분이 지금 가격 계열인데, 가격 계열을 마름모 표식을 하고요. 크게 10포인트로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블이라는 게 요 위에 지금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냉방 능력이라는 꺾은 선에 있는 마름 목골을 빨간색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어디냐면은 여기 102만 9,27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값 여기 값에 요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요 마름 목골 하는 거, 마름 목골 처리하는 부분, 여기 마름 목골 처리하는 부분을 크기를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계열 서식이 나오는데, 이때 페인트통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죠. 아까 여기요. 그 다음에 간혹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부들부들 완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시는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표식. 자, 표식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표식이라는 메뉴가 떠요. 표식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여기 표식. 이 표식을 뭐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표식 모양을 마른 목골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죠. 꺾은 선 여기 선의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식의 색깔도 사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여기 채워지는 색깔 표식에 예. 채우기 색깔을 단색으로 빨갛게 칠하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빨갛게. 이 부분은 지금 빨간 선이죠. 선은 여기 있는 올라가시면은 채우기 테두리 여가지 있는데 우리 테두리 선 채우기 색깔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정. 얘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선의 색깔이 아까 뭐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식에 채워지는 것도 우리가 실제 문제지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빨갛게. 자, 지금 문제지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여기 지금 냉방 능력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했는데 표식이 마름목 크기 10포인트이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대요. 선 스타일은 파선이고요. 이 선 스타일은 뭐냐면 여기 주눈금선이고요. 그러니까 요 주눈금선을 클릭하면 요 주눈금선에 가서 실선 선 없으면 안 보이죠. 실선은 보이죠. 그렇죠? 여기 선의 종류를 뭐로 하느냐? 파선. 색깔은 검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검정. 여기 그렇죠? 맞아요. 지금요. 이 부분. 파선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눈금선을 클릭하고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에 여기 선 종류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표식은 이 표식 선이 아니라 그 표식에 가면 표식 옵션이 있는데 형식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네모냐 아니면 여기 마른 목골이고요. 크기가 5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크게 해라 해서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닫으셔도 되는데 닫고 나면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별도로 떠요. 그래서 이 선 얘는 한 줄 선인데 실선이었었는데 문제지도 보면은 이거 파선이에요. 파선 대시 종류에 가면 요게 파선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축을 한번 볼게요. 축에서는 뭐라 하냐면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데 여기서 말한 축이 뭐가 있나 보세요.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여기를 기본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는 100만이 넘어가고 여기는 7천 뭐 8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축 없이 기본축으로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꺾은 선 그래프가 바닥에 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선을 숫자 값을 보고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봐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0만서부터 20만, 40만, 60만, 80만, 100만, 120만이 됐는데 오른쪽에 지금 6천서부터 7,200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6,100서부터 7,000까지 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있는 7,200서부터 여기 6,000서부터 7,200까지 돼 있는 이 숫자 값이 여기까지 되는데 우리 엑셀 화면에서는 6,100서부터 시작해서 7,000까지 될거예요. 여기가 안 맞다는 거죠. 요 값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이제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 축서식이 나와 있을 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이걸 바꿔줘서 얘를 고쳐야 되는데 귀찮으시면 축서식을 닫으세요. 닫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아래가 6,000이고 제일 위에가 7,200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최소값이 6,000이고 6,000 얘를 6,000으로 바꿔주세요. 아까 차트 종류에 가서 이걸 보조 쪽으로 넘겼는데 이렇게 된 숫자 있었어요. 숫자 이 숫자를 축 옵션에 가서 최소가 얼마냐면은 우리 문제지에서 말하는 값이 6,000서부터 7,200까지 예, 6,000서부터 최대값이 얼마냐면 7,000이었어요. 7,000 아까 문제 다시 돌아보면 7,20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7,200으로 고쳐줘요. 그럼 이 값의 차이가 얼마씩 나죠? 300씩 차이 나죠. 6,000에서 6,300, 6,300에서 300 차이가 나죠. 6,600, 6,900, 7,200이니까는 여기 단위가 200이 아니라 300으로 가면은요. 여기 6,000서부터 7,200까지 300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6,000에서부터 7,200까지 300단위로 가거든요. 300단위로. 네, 그 300단위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눈금선을 가면 눈금선 서식이 되고 축을 선택하면 축 서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값이 변동되는 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축 옵션에 가서 축 옵션 눌러야 이 숫자가 뜨거든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얘를 닫으시고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게 뜹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값이 6,000이고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7,200이니까 고쳐 쓰시면 되고 요 사이 값이 300 간격 나기 때문에 30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거 축의 출력 형태를 참조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 요거 이 막대 그래프가 색깔이 우리 거랑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 분명히 아까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이거 눌렀더니 이렇게 파랗게 이 주황색으로 나왔는데 아까 차트 영역에 가서 채우기를 질감으로 채웠어요. 그랬죠? 질감으로 채우고 질감의 형태를 요거 했어요. 파랑 박엽지. 그리고 여기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문제지에서 흰색 배경 1로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단색 채우기에 가서 요거를 흰색 배경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계열에 여기 요 계열, 요 주황색 계열이 우리 문제지에는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엑셀 화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건데, 이 문제에서 오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저거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 채우기, 질감으로 채우게 되면은 질감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나타났어요. 똑같은 거로 나타났고요. 꺾은 선. 문제는 이 꺾은 선인데 꺾은 선의 선의 색깔은 붉은색이었고 표식 옵션에 가서 이거를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마른 목골로 바꿨고 크기는 1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붉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눈금선의 대시 종류는 파선으로 바꿨고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여기서 요거 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129,270을 써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차트를 선택하고 서식이라는 메뉴나 차트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뭐가 뜨긴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쪽이라든지 채우기라든지 뭔가 옵션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나와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건 어디도 있냐면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있는데 레이블을 위에 분명히 위에 있었죠. 여기 분명히 위에 있었는데 얘만 나와 있죠.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는 네 번째 계열에서만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나왔잖아요. 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추가를 안 하고요. 레이블 추가 없이 데이터 레이블을 없음으로 해주고 문제는 이 가격이라는 계열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게 다 레이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너스 타워라는 거에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얘를 다시 한번 클릭. 처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면은 다 나와요. 다. 그런데 레이블을 빼주고 데이터 레이블을 빼주고 이 위너스 타워 월을 클릭하고 한번 다시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다시 클릭했어요. 오른쪽에 서식은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는 다 선택됐다가 위너스 타워를 다시 클릭하면 얘만 재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넣어주면 여기만 답이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문제지에서 보면은 축의 형태 보면 여기 이렇게 레이블에 지금 뭐가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 위너스 타워에만 나와 있고 다른 계열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거나 꺾은 선을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게 되면은 모든 요소별로 다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위니스 타워라는 요 계열에서 요 요소에만 값이 나와야 되니까는 얘를 클릭한 후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계열 요소들은 해제가 되고 위너스 타워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눌러주면 요 상단에 위에 꼭대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 그 다음 볼게요. 어디를 해야 되는가 보면은, 자, 법례명을 변경하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법례명이 여기 가격 단위가 원 냉방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가격 단위 원 냉방 능력이 원래가 냉방 능력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가격 단위 원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차트 요소에서도 가격 단위 원이 두 줄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줄로 나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오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자, 밑에 법례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 법례라고 하는데, 이 법례 영역을 클릭을 해주고 상단에 차트 디자인 서식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차트 도구에 차트 디자인을 가면은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주면 아까 제품명에서 위에 3개 하나 건너뛰고 밑으로 4개씩 따로따로 블럭을 3군데 잡았는데, 여기 가격 단위 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글자. 예. 얘가 원래 데이터에는 가격 Alt 엔터 줄 바꿔서 단위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편집 버튼 눌러서 요거의 이름, 여기 가격 단위 원을 가격 가로 열고 단위 원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확인 누르면 얘가 한 줄로 나와요. 한 줄로. 아까 얘가 두 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줄, 위아래로 두 줄 나왔는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 얘를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서 이거를 가격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례명을 변경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법례명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이 부분 어떻게 한다? 여기를 선택하고요. 여기를 선택하시던 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 가격 단위 원이라는 게 여기는 한 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집 버튼 누르면 요 일 작업에 있는 데이터 영역이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던 애거든요. 얘가 두 줄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던 애를 편집 눌러서 요거를 가격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한 줄로 답이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여기 선은 꺾은 선의 색깔을 빨간색이고 표식도 빨간색인데, 이 표식 옵션에 가서
선, 표식, 요 선에 가면 빨간색, 표식 빨간색, 선 빨간색. 그런데 여기 테두리 색깔이 파랑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표식이 표식이 선, 색 빨간색 됐고, 표식도 빨간색이고 선도 빨간색. 근데 여기는 왜 색깔이 달리 보이지? 그렇죠? 이렇게 여기 표식에 클릭하면 선의 색깔, 표식 색깔을 다 고쳐 주셔야 돼요. 예. 테두리 선을 안 고쳐. 테두리. 이 테두리도 얘를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오케이, 빨간색으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식에 있는 선 색깔과 표식에 가서 표식 채우는 거를 빨간색이고, 겉에 표식 테두리도 빨간색으로 해주시는 거. 예.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디를 못했는가 보면은요, 이 도형 그리는 거 있다. 전년도 히트 상품. 전년도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설명선을 넣고 이렇게 글자를 쓰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면, 삽입이라는 도형, 메뉴판에 가시면 도형이 있는데,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형에 가면은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거죠. 설명선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니까 도형에 가서 설명선 그룹에 있는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서 얘를 눌러가지고, 우리 문제지의 전년도 히트상품이니까 요 정도죠. 요 정도.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문제지를 보면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랬죠? 이 도형이 이 계열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고,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글자는 이제 쓰면 되는데, 이 안의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깔은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서식에 있는 채우기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말하는 대로 전년도 히트 상품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전년도 히트 상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의 채우기 색깔은 하얀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홈에 가서 글자 색깔, 가가 옆에 있는 요거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요거예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글자가 딱 좌우 상하 가운데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너무 이렇게 높아도 안 되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꺾은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도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요 정도까지. 옆에 있는 계열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크기도 너무 넓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계열로 넘어가지는 안 되고,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돼.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글자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세로 가운데고, 왼쪽 오른쪽도 아니라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요 정도에 걸쳐 있어요. 요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뾰족함 정도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정도만 고쳐주시면 돼요. 요 뾰족함의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 문제지하고 우리 엑셀에 있는 차트 문제, 이 화면하고
다른 데가 있는가를 보시고 다른 데가 있으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데는 안 보입니다. 잠깐만, 이 눈금선 색깔이 검정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정, 그렇죠? 이 눈금선이 검정인데 조금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얗게 보여서 안 보였는데 검정으로 해주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차트 문제 10가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4일 수업을 하면서 엑셀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엑셀을 나름대로 이제 좀 엑셀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신 상태에서 이 과정을 학습하신 게 아니라 엑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하시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엑셀에 있는 메뉴도 낯설고 할 거예요.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집 갖고 한번 연습해 볼 거니까 좀 나아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